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때 입사 1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게 야간 당직을 세우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흑흑흑. 고향을 내려가는 선배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터보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양동기 씨가 PC통신으로 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울면서도 선배님들 생각을 했네요. 근데 양동기 씨처럼 이렇게 쉬시는 분이 오히려 더 그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더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쉬는 분들이나 또 왔다 갔다 피곤하신 분들이나 마음만큼은 풍성한 그런 가을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시는 대로 터보의 음악을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요, 미스터 와인 신승훈 씨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설을 가지고 엮어가겠습니다. 3, 4부에는요, 이 노래가 듣고 싶은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윤상 씨가 여러분의 신청곡을 배달합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터보 노래 중에서 Love Is 전해드릴게요. 자유를 아는 남자 웜. 그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보내주신 시간은 결정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젠 나만의 시간입니다. 도시 자유인 워모. 감기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목감기, 콧물감기, 기침감기. 하지만 감기약엔 유행이 없습니다. 감기다 싶으면 감기 조심하세요. 팜피린 F 아시죠? 팜피린 F가 초기에 딱 잡아주거든요. 초기 감기엔 언제나 동아제약 팜피린 F. 젊다는 건 좋은 거야.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섹시 클럽. 그래, 유행도 만드는 거야. 젊으니까 섹시 클럽. 이해 안 돼? 나도 알아. 그래도 좋아. 공주병 독주병 다 걸려도 좋아. 못된 것도 알지만 포기 못해 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우리만의 클럽. 다리가 길어 보여 무지무지 길어 보여. 입고야 말 거야 아이비 클럽. 제일 모직 학생부 아이비 클럽. 4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Love is all around. 프렌치 키스의 Dream a Little Dream, Lady in Red, Unchained Melody. 영화는 끝났어도 음악의 감동은 영원합니다. 17편의 명화 19곡의 감동, Pure Movies. 폴리그램.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언제나 지키고 싶은 것들. 때론 태양 같고 때론 구름 같은 우리 젊은 날. 내게 어울리는 뭐 가스피. 학교
학교 생활에 자신도 없고 늘 우울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달라졌대요. 표정도 밝아지고 더 예뻐지고. 요게 다 풀무원 다이어트 때문인 거 말해줄까 말까? 풀먼 다이어트. 지금 선택하세요. 제가 불어 단어 하나 알려드릴까요? 앙띠. 친숙한이란 뜻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이름이죠. 이거 아무나 수화 못해요. 애들 옷이 아니거든요. 옷보단 사람을 돋보이게 하죠. 20살쯤 되면 패션도 앞서가야 되잖아요. 유럽풍 감각 캐주얼. 앙띠. 한일 앞섬. 이게 뭔지 알아? ESSENC 에센스 본질 점수 실체 그리고 또 아 영어의 점수 에센스 영한 사전 알긴 아네. 영한 사전은 에센스 민중서림이 만듭니다. 에센스 영영한 사전도 있습니다.
커버 Love is 들으셨습니다. 사랑이란 뭐다, 뭐뭐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분한테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그리고 이별에 관한 많은 노랫말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미스터 와인 신승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뵙네요. 신승훈 씨 한가위 축제란다. 특집 때도 뵙고. 예. 네. 12시까지 했었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승훈 씨는 참 많은 사랑 또 이별에 관한 가사를 쓰셨는데 예. 어디서 그렇게 얻으세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요? 예. 제 아이디어는 실제 경험은 다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경험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예. 영화상에서라든지 이렇게 상상도 많이 하게 되고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던 그 짧은 멘트도 쉽게 지나가는 말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에도 귀를 참 많이 기울이실 것 같은데 예. 부산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산에서요? 예. 왜냐 신승훈 씨 부산 콘서트를 보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너무 멋졌어요. 파이팅 뭐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파이팅. 네. 딱 2개밖에 없고.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예. 신승훈 씨 부산 공연은 어땠어요? 잘 됐어요? 부산 공연이요? 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다고. 예, 많이 오셨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 때가 어떨 때 있거든요. 힘든 곳이 딱 시작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오프닝을 그냥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게 네. 많은데 그때 그 함성 소리를 들어보면 이 공연이 오늘 끝날 때도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예. 부산에 딱 섰는데 그 함성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고 네. 끝까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랬군요. 예. 부산 공연 이후에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는데 항의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왜 그곳에서 했느냐. 우리는 줄 섰다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표가 없어도 들어갈 줄 알고 찾아갔더니 역시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부산에서 KBS에서 했거든요. 거기보다 더 큰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 공연장이 없어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좀 더 넓은 예. 그런 콘서트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맙죠. 예.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해야죠. 그래요. 신승훈 씨 앞으로 부산에서 사연이 가장 많이 왔었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양천구 7월 6동의 이은정 양 외에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빠의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오빠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로고송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물론 오빠가 만드신 걸로요. 요즘 무지 바쁜 걸로 알지만 승훈 오빠의 소설 이야기를 듣는 승훈 오빠의 팬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로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왔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은정 양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이 로고송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달 전부터 예. 부탁을 했었고 만들려고도 했었어요. 예. 그렇다고 뭐 기타로 그냥 띵당띵당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음악을 갖춰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는 아니고요. 신승훈 씨가 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는데 왜 안 가지고 오세요? 노래를 만들어 놨죠. 녹음을 안 하셨군요. 예,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좀 저도 그래요. 노래 한 곡 끝난 다음에 갑자기 뭐 신승훈 씨 미스터에 모셨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오늘 이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음악이 다 흘러나오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개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10월 한 중순쯤 해서 예. 신승훈 씨 코너를 새롭게 여는 신승훈 씨 스타일의 음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10월 중순이네. 그런 계기가 하나 있군요. 그럼요. 그때를 기다려온 거죠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어떤 뭐 아무 계기도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 예. 새로운 마음 예. 그런 걸 하려고 참 그래요. 쉬게 되려니까. 네, 좋은 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훈 씨, 오늘도 신승훈 씨 팬들이 소설을 뭐 엄청나게 많이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신승훈 씨 마음에 가장 와닿던 이야기가 어떤 건지요? 오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걸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천사가 된 친구라는
내용에. 네. 이것도 죽긴 죽어요. 근데 그냥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이 죽는 거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소재가 좋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광역구 연수구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시는 예. 정경숙 씨. 예. 예. 로고송 이야기 했더니 그냥 처음 주소부터 막 더듬으시네요. 예. 예. 정경숙 씨의 사연. 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아이 그렇게 울리는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하죠. 저희 집 전화기는 좀 과묵해서요. 예. 승우는 가슴이 설레이고 있는 자신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벨 소리. 건너편에 있는 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소연이니? 그럼 규덕 씨 있지? 해줘야 되겠다. 예. 규덕 씨 있지? 아유, 아무튼 방송국 시계보다 정확하다니까. 야, 규덕아, 소연이다. 아이, 자식. 양치질하다 말고 뛰어나오냐? 거품 다 먹겠다. 잠깐만요. 여기서 남녀 주인공 이름 중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예. 신승훈, 박소연 외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정경숙 씨도 아니고 예. 이상한 이름 규덕이란 이름이 나왔어요. 예. 누구죠? 제 매니저죠. 그래요. 신승훈 씨 매니저입니다. 예, 가끔씩 방송을 타긴 하지만 네. 이렇게 소설에 등장할 줄 저도 몰랐고. 그래요. 저와 박소연 씨를 그 연관해서 남자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예. 여기서 또 규덕 씨가 또 이 삼각관계를 끼어들었어요. 모르겠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소연 씨가 신승훈 씨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규덕 씨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특별 게스트로 오늘 또 모시지 않습니까? 자, 규덕에게 수화기를 넘기는 승우는 아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야, 지금 나가니? 옷이 그게 뭐야? 야, 내 옷장 열고 아침에 다른 옷 입고 나가. 규덕 씨가 되게 칠칠맞게 옷도 막 그렇게 입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제 옷 입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늦게 올 거면 열쇠 가지고 가고 밤늦게 문 두드리면 안 열어줄 거다.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야, 내 잔소리는 듣기 싫고 소연이 잔소리 사랑의 멜로디 같아 그렇게 열심히 듣냐? 저 녀석 빨리 쫓아버리던지 해야지. 그리고 소연이랑 살았던지 빨리 해야지. 네, 그래요. 잘했어요.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가 예. 신승훈 씨의 매니저 예. 규덕 씨의 특별 출연이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예. 출연료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야, 그래봐라. 어디 내가 나갈 것 같냐? 음. 이제 규덕이가 날 쫓아버리고 승훈이랑 같이 탄다고 하니까 그래봐라 내가 어디 나갈 것 같냐? 예. 승훈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규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그게 승훈이를 컴퓨터 앞에 앉게 만든 것 같다. 오늘도 규덕이와 소연인 즐거웠겠지? 언제부턴가 승훈의 일기의 첫 머리엔 항상 규덕이와 소연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소연이의 이름이. 혹시라는 단어가 승훈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애써 지우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에 떠오른 자막을 본 승훈은 혹시란 그 단어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다. 승훈의 가슴엔 소연이가 깊게 새겨져 버린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훈은 자신에 대한 창피함과 규덕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그렇다고 규덕을 대신해서 소연을 사랑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단지 소연이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었던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승훈이는 매일 밤 기도를 드렸다. 소연이와 규덕이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만이 소연이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화면을 얼마나 채웠을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듯 했다. 승우는 전화와 시계를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여기 또 이규덕 씨 멘트가 또 있네요. 네. 이규덕 씨 잠시 출연해 주세요. 승훈아, 여기 XX 병원인데 있는 돈 다 가지고 빨리 좀 와라. 네, 좀 더듬었죠? 규덕이었다. 하지만 승훈이가 알고 지낸 규덕이가 아니었다. 한 번도 규덕이가 이렇게 성급하거나 당황해하는 적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 성급하고 다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승훈아, 여기 XX 병원인데 돈 가지고 있으면 빨리 올래? 네. 예. 원래는 지금 갑자기 시켜서 그래요. 요거는 연습을 안 한 모양이에요. 원래는 승훈아, 여기 저기 병원인데 있는 돈 갖고 빨리 좀 나와라. 그죠.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예. 하죠. 네. 규덕이었다. 하지만 승훈이가 알고 지낸 규덕이 아니었다. 한 번도 규덕이가 이렇게 성급하거나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예. 승훈에겐 말이 필요 없었다. 아니,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단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불안한 예감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규덕을 본 순간 승우는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 건지 의아했다. 소윤이랑 여기 또 이규덕 씨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규덕 씨. 소윤이랑 놀이동산에 갔다 놀러 오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 난 규덕인 말을 잊지 못했고 승우는 내색하지 못하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 야, 너도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내가 옷까지 좀 챙겨올게. 승훈이는 가는 동안 소윤이만 무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소윤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빌고 또 빌었다. 정신없이 옷가지를 챙겨 병원으로 갔다. 그런 승훈을 보며 오해를 터뜨리는 규덕을 나는 간신히 추스렸다. 살아날 가망이라곤 기적밖에 없다며. 승훈은 규덕을 입원시키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집으로 향했다. 창밖에 비가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적시는 건 눈물이라는 걸 얼마인가 알게 되었다. 부정할수록 지금까지의 현실이 더욱더 선명히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선 승우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황이 없어 켜놓고 간 걸로 생각하며 끄려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훑어보다 만약 너와 소연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지금 이라 쓰여진 걸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어떻게요? 누가 만약 너와 소연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하면서 지금 하는 그 자막에 딱 떴나 봐요. 지금 그 박소연 씨는 죽어가는 상태고 예. 근데 신승훈 씨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컴퓨터에 떴나 봐요. 네. 승우는 뭔가 이끌린 것처럼 자판을 두드렸다. 예. 키판을 두드린 모양이에요. 예. 그럴 수만 있다면 난 아마 평생 행복할 거예요. 죽어서도 친 거야. 등을 돌리던 승우는 뭔가가 이상해 모니터를 주시했다. 정말이지? 너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래, 넌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쓰여진 걸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승우는 꿈이라며 자신을 달래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규덕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적이 아니군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윤이가 깨어났다고. 승우는 어젯밤 모니터에 쓰였던 글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하지만 컴퓨터엔 아무런 흔적조차 없었다. 승우는 차를 몰고 규덕이에게로 아니 소윤이에게로 갔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승우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차를 피하려다 그만 옆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들 지쳐버린 나의 마음속에는 전혀 믿지 않았던 운명을 난 생각했어. 내 마음속에 나에게만 슬픔 나에게만 방황 모든 불행은 내 것만 같았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지우려 운명을 택했던 거야. 그날 이후 내 맘은 너무나 변해지고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도 끝났어. 하지만 몰랐었어. 운명을 택하는 것이 나를 포기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줄.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큰 의미가 될 줄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화려해진 나의 미래를 위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도 네가 만든 거야 탓하지는 마 이제부터 너는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화려해질 나의 미래를 위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도 네가 만든 거야 탓하지는 마 이제부터 너는 너여야만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화려해질 나의 미래를 위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네가 만든 거야 탓하지는 마 이제부터 너는 너여야만 해 문화방송입니다. 뉴욕 베이글의 아침. 버터나 크림치즈, 과일잼만 곁들여도 베이글은 충분합니다. 미군납되고 있는 뉴욕 베이글은 어디서나 사랑받습니다. 뉴욕 정통의 그 맛, 뉴욕 제과. 97학년도 대학 입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국음성정보 입시센터 전화 700-4844로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점수로 합격 가능한 대학 안내, 직장인을 위한 진학 안내, 전문대학 안내 등 700-4844에서 대학 입시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확인하십시오. 대학 입시 정보 서울 700-4844. 서기 391년 18세의 광개토 대왕은 말했다. 내 나라 고구려를 천하 사방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리라. 그는 마침내 요동을 정리, 역사상 가장 큰 지도를 완성한다. 그리고 1996년, 이제 18세의 나를 생각한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모닝 글로리. 요즘 컴퓨터 통신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통신 인구가 날이 갈수록 급격히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전화를 이용하는 것만큼이나 통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신 중독 증인이 인터넷 중독 증인이 하는 말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중독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하는 일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유의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무서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그것에 몰두하는 만큼 인간적이고 또 정신적인 가치관을 병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MBC 인간성 회복 캠페인 대한생명보험 협찬입니다. 박선 FM 데이트 미스터 와인 신승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설을 좀 읽어주세요. 다음 소설은요. 네. 어우 굉장히 기네요. 네, 이것도 좀 긴데요. 예. 아직 앞권은 맨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예. 어디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은 정읍시 수성동에 사시는 안경혜 씨인데요. 예. 됐습니까?
적으셨습니까? 네. 예. 꼬마와 꼬마의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첫 꼬마와 꼬마의 예, 사랑. 첫 번째 흐흐흐기니까 이게 우는 거거든요. 예. 여자의 웃음소리니까 한번 울어주세요. 예. 그래요. 됐어요. 예. 경민은 잡고 있던 조각들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쉴 새 없이 어깨를 들썩거렸다. 2년 동안의 만남, 그 긴 시간의 흐림이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든 것이다. 한 달 전 갑작스런 성민의 이별 선언에 경민은 변변한 말 한마디조차 못했다. 냉정히 돌아서는 성민의 모습을 뒤로 그때도 지금도 한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다. 경민은 그렇게 1시간여 가까이 울다가 건물을 빠져나왔다. 검은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눈물, 그래 꼭 눈물이었다. 그거 조심해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정신이 든 경민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굴까요? 자신 앞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진 망원경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 멍하니 걷다 주위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부서진 데는 없고요? 경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다. 그런데 남자는 맑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설치하기 전이라 부서진 것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경민은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그곳을 서둘러 떠났다. 다음날 경민은 무거운 몸을 끌고 학교를 향했다.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할 뿐이었다.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잔디밭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목소리가 경민에게 들렸다. 예, 목이 메는 거 보니까 그 남자분이 아마도 신승훈 씨가 아닐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예. 뒤돌아보니 웬 남자가 맑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네. 누구지? 경민은 의아했다. 하지만 저 미소는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다. 어제 그 남자. 예, 전 모르시겠어요? 어젯밤에 그 망원경이요. 경민은 그제서야 그 남자를 기억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세요? 망원경에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아니에요. 망원경은 멀쩡한걸요. 그저 커피를 같이 마시고 싶어서요. 그냥 앉아 계세요. 경민은 나쁜 사람이 아닌 듯해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예. 저는 별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무척 별을 좋아했죠. 바람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황홀감 속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저 별을 줄 수 있는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는 이것저것 얘기했고 경민은 자신이 그 얘기 속에 빠져들어감을 느꼈다. 그는 아주 따뜻했고 그리고 너무나 맑았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그는 경미와 같은 2학년으로 국문학과 학생이었고 이름은 신승훈. 네. 예, 이름은 신승훈이었다. 국문학과 다니는. 예. 그와의 만남으로 경미의 상처는 치유되어 갔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그들의 만남이 1년째 되던 3학년 9월 승훈은 경미를 학교 옥상으로 데려가 밤하늘에 쓰여진 수많은 별들을 보여줬다. 이 세상 모든 별들은 모두 내 거야. 이 말과 함께 승훈은 경미의 목에 낡았지만 예쁜 하트 모양의 로켓을 걸어주었다. 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승훈의 사진이 붙어있고 우리 사랑의 영원이라고 글이 써져 있었다. 어렸을 적 그의 엄마가 준 것이라고 했다. 경미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러나 가슴 한쪽 스미는 불안감, 방금 깨어져 버릴 듯한 승훈의 창백한 얼굴이 경미의 눈에 자꾸만 크게 보였다. 시간의 흐름, 둘은 4학년이 되었다. 행복한 시간, 시공은 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경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누구 전화요 이번에? 모르죠. 따르릉. 없어요 그것도. 경미는 가쁜 숨을 내쉬어 눈을 열었다. 승훈씨,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야? 나 귀 안 먹었어. 다시 얘기할게요. 네. 승훈씨는 따로예요. 승훈씨는 경미. 승훈씨, 그러면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어? 나 귀 안 먹었단 말이야. 예.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밝은 햇빛 아래 그의 얼굴이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자꾸만 그가 하얗게 빛나 보였다. 이 바보야, 왜 말을 안 했어? 경미는 승훈이로 쓰러져 엉엉 울어버렸다. 그런 경미를 승훈은 따뜻히 위로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승훈도 너무 괴로웠다. 어렸을 적부터 익숙했던 이 하얀 병실, 승훈은 벗어나고 싶었다. 근데 승훈이 원래 아픈 사람이었나 봐요. 예. 길고 긴 고통의 터널. 경미야, 울지마. 이건 슬픈 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별을 하나 선물해 줄 거라고 생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부서질 때 맑은 미소만을 남긴 채 승훈은 별이 되어버렸다. 졸업을 한 달 앞둔 겨울날이었다.
그 후로 경미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나지 않았다. 한 달 뒤 졸업작품 전시회. 전시장 한켠엔 승훈이 살아있었다. 나의 별, 경미의 사랑, 눈물로 만들어진 나무 조각상이었다. 예. 이런 거 갖고 제가 아까 말한 앞권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꼬마와 꼬마의 사랑의 제목이었죠. 꼬마와 꼬마가 살았어. 꼬마와 꼬마는 사랑을 했어. 어느 날 꼬마는 꼬마에게 말을 했어. 하늘의 별을 갖고 싶다고. 꼬마는 알고 있었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꼬마는 별이 되었지. 왜냐면 꼬마는 꼬마를 사랑했거든.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 작은 별이 하나 있었다네. 그 작은 별에 꽃이 하나 살았다네. 그 꽃을 사랑한 어린 왕자 있었다네. 꽃이여 내 말을 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어린 왕자 그 한마디 남기고 별을 떠나야 하였다네. 꽃은 너무나 슬퍼서 울었다네. 꽃은 눈물을 흘렸다네. 어린 왕자는 눈물을 감추며 멀리 저 멀리 떠났다네. 하늘도 해가 지난 뒤 어린 왕자 돌아왔다네. 하지만 그 꽃은 이미 늙어버렸다네. 왕자여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꽃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만 시들어 버렸다네. 어린 왕자는 꽃씨를 묻었다네. 눈물을 흘렸다네. 어린 왕자의 눈물을 받은 꽃이 다시 살아났다네. 라라라라라라라 꽃은 다시 살아났다네. 라라라라라 하늘가에 아름다운 사랑이야. 신명기 조채환 씨가 함께 불렀습니다. 꽃과 어린 왕자 들으셨어요. 신승훈 씨가 안경혜 씨의 사연에 예. 어울리는 곡으로 뽑아서 LP예요. 예, 들려주셨어요. 음질이 CD만치는 못하지만 요즘 또 LP 듣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가끔씩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서 틀어봤고요. 네. 제목이 꽃과 어린 왕자 좀
뭐 어떤 노래일까 생각을 했는데 아름답네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가장 어울리는 내용이고요. 예. 노래가 굉장히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라. 신승훈 씨 학창 시절이면 몇 년도예요? 그때가 동학혁명도 일어났었고 뭐 3.1운동 뭐 격변의 난날들이었죠. 그랬어요? 예. 70년대? 3.1운동은 1919년으로 알고 예. 하나 재미난 것이요. 사연 주신 안경혜 씨가 왜 주인공 이름을 경미라고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좀 보니까 앞부분에 동생 이름이 경미라는 걸 밝히셨어요. 그런데 경미 양이 신승훈 씨의 너무너무 광적인 팬이래요. 그래서 경미 그 동생이 승훈이 오빠가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줘 봤으면 이런 너무나 이 어려운 희망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생 이름을 경미로 해서 이 언니가 이렇게 소설을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경미라는 이름을 소설 읽으면서 많이 불렀죠. 뭐 안 해도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되는데 경미 어제 또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건도 일어나고 이분 기절하셨을 거예요. 너무 지금, 좋아서. 손톱에서 지금 경미한 부상도 일어나고 예. 예, 안경혜 씨께는요. 언니께는 저희가 워너브라더스 캐릭터 캐주얼 루니툰에서 드리는 의류상품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신승훈 씨 운명을 전해드렸던 소설이 있었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악동의 전경숙 씨께는 블랙 코디네이션 무크에서 드리는 구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은혜 양이 보내주셨는데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봤대요. 그런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순간 신승훈 씨 생각이 났대요. 네. 그렇다고 불가사리 2가 나온 것 같던데 그 영화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을 했는데 공교롭게인지 뭔가 통해서인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제가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어제 봤습니다. 오, 추석 때 보셨군요. 예, 가서 그거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불가사리 1은 어떤 내용인데요? 불가사리 1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이렇게 제목 딱 들으면 정말 유치할 것 같은 영화잖아요. 불가사리.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가 터져서 뭐 그럴 것 같은 아주 기대감이 차오르는 영화예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요. 불가사리라는 영화는 지하에서 어떤 이렇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인데 두더지 같이 생긴 게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길이로 따지면 20m 정도 길이 되고 보지는 못하고 사람이 발자국 소리 있죠. 이 진동 소리만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덮치는 그런 괴물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무슨 그 괴물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괴물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들 있죠. 가다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달리다가 지하에서 이렇게 툭 하면서 이렇게 땅이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지하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니까 동방북파 같은 거 홍콩에 보면 땅이 패이죠. 그런 것처럼 쫓아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걸 소개했다가 제가 여기서 이문세 씨가 같이 했던 별밤에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했어요. 이문세 씨가 제목이 유치하고 어디서 이런 영화 하면서 저를 되게 놀렸어요. 근데 그걸 방송한 지 3주 후에 MBC 주말의 명화에서 불가사리가 딱 방송되면서 저는 아주 쾌주를 불렀죠. MBC가 아무 영화나 거기서 보여주겠냐. 그렇죠. 선별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불가사리 2가 나왔더라고요. 2는 뭐예요? 그 두더지들이 안 죽고 두더지가 살았어요? 그때 4마리였어요. 4마리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4마리였기 때문에 두더지가 아니라 어떤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두더지 형상을 한 괴물. 크게 그리고 그 땅 속에 밑에서 이렇게 발 지느러미를 흡쳐하다가 사람 진동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덮치고 사람 죽이고 하는 데 있어서 2에서는 그 몇 마리가 됐어요? 2에서는 그게 처음에는 한 마리였다가 한 마리가 이태리에서 발견되고 하나는 브라질에서 발견되고 멕시코에서 발견되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 나왔던 그 물리쳤던 사람을 다시 섭외를 하죠. 돈을 한 마리당 5만 불씩 줄 테니까 잡아달라.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겨우니까 안 잡겠다. 근데 돈이 5만 불이니까 한 마리당 5만 불이니까. 근데 방법을 이제 알게 되니까 진동 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 소형 자동차 있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딱 올려놓고 찡찡 움직입니다. 들판을.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와요. 그러다가 확 물죠. 물면 버튼만 탁 누르면 팡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8마리, 9마리 잡으면서 몇십만 불, 한 마리 더 잡으면서 20만, 30만 하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잡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게 됩니다. 이 누에 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변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 상태에서 또 다른 괴물로 또 변하게 되는데 그 괴물은 보지는 못하는데 열 감지를 또 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형상이 그 붉은 형태로 보여요. 이제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는 걸로 되는 것 때문에 그 괴물은 더 잔인하고 근데 그 괴물은 또 글램린이라는 영화에서 있죠. 거기서 아이템 얻었는지 다른 거 먹기만 하면 수십 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암수 한 몸이에요. 그래서 푹푹 늘어나면서 그런 영화인데 설명하기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이 영화만큼은 보시고 난 다음에 평론을 써주세요. 평론이랄 재미있는 영화니까 평할 건 없지만 뭐 어떻게 재밌었다 이런 것들 그 특수 효과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이용되거든요.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들 조그마한 공룡들 막 저쪽 때로 막 탁 걸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의 그런 괴물들 나오는데 불가사리 2 영화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비디오가게 가면 지금 좋은 곳에는 4개씩 빌려다 놓고 있고요. 그래도 또 가면 대여중이라고 편말이 꽂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신승훈 씨가 추천하는 영화 불가사리 2였습니다. 아시아 열풍이 몰려온다. 메이드 인 아시아. 신승훈, 장국영, 노이즈, 서만사, 박미경, 샌디람, 아이직. 메이드 인 아시아. 록 레코드. 롯데리아의 새로운 메뉴 파이어윙이 나타났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롯데리아. 하우드 비주얼 러브의 환상적인 화음을 기억하세요? 포트레이트. 그들이 한국 팬들을 위해 만든 새 앨범 픽처레스크. 우리 정서에 꼭 맞는 곡들이 가득합니다. 포트레이트의 픽처레스크. EMI.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고요? 그 톡톡 튀는 감각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걸요? 나를 보여주는 건 리씨. 그녀는 리씨를 입거든요. 리씨.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님이 예쁘지만 요즘 얼굴이 너무 반질거려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순 베이비를 발라보세요. 뽀송뽀송해요. 그날 이후로 백설공주의 별명은 뽀송뽀송 순베이비가 되었다. 순 베이비. 에버그린 태평양. 콜라. 그들의 새로운 음악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느낌, 독특한 감각. 톡소는 그들만의 음악 표현. 지금 콜라가 시작합니다. 라임 음향. 난 달라. 난 색달라. 노스트라. 난 틀려. 난 영 틀려. 노스트라. 난 새로워. 난 늘 새로워. 노스트라. 우린 강강파. 크레송이 만든 감각 캐주얼 노스트라. 나만의 느낌, 나만의 공간을 원해. 언제 찾아도 기쁨이 넘쳐. LG25 우리 곁엔 언제나. LG25. 박서연의 FM데이트 미스터 와인 신승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승훈 씨, 오늘같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이런 가을밤에는 멋진 추천곡을 전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죠? 제가 완연한 가을이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가을에는 물론 좀 제가 발라드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발라드를 많이 틀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여름에도 저는 R&B 쪽으로 많이 틀었어요. 근데 R&B는 약간 시원한 음악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낙엽 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 이브몽땅의 그 어떤 레버스 같은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아직 낙엽 안 져요? 그건 늦가을에 들 노래고 지금 이때 이 완연한 이제 가을에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은 이제 재즈에 가까운 노래들이 좋습니다. 재즈도 여러 가지 재즈가 있는데 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재즈는 간단하게 뭐 드럼만 쓰고 컨트라 베이스랑 같이 둥 그리고 피아노만 올리는 그런 재즈도 있고 현을 쫙 쓰면서 이렇게 선율을 느끼면서 하는 재즈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노래는 그 나탈리 콜이라고요. 네킹 콜의 딸이죠. 예, 아버지의 노래. 예, 아버지 노래를 Unforgettable이라는 아버지 노래의 트랙을 그러니까 노래 트랙에 자기 원래는 다 이제 네킹 콜이 불렀는데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빼서 자기 딸과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 아주 진짜 외국 그 음반 그 기술을 더 한번 또 제가 탐나게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을에 완연한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이 노래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와 딸이 꼭 같이 녹음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예, 네. Unforgettable 들으면서 신승훈 씨와는 다음 주를 약속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박수진 FM 데이트 3부 윤상 씨와 데이트합니다. 8시 57분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번 국도가 수원 아래에서 서행하고 있는데요. 평택, 오산, 병점까지 어렵습니다. 3번 국도는 곤지암 부근에서 지체되고 42번 국도는 용인에서 수원 쪽으로 통행량 많습니다. 경부선은 서울 쪽으로 대전 인터체인지에서 신탄진 인터체인지 구간 서행하고 있고 중부선은 서울 쪽으로 진천에서 일죽 인터체인지 또 곤지암에서 중부 1터널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호남선이 제일 어렵습니다. 서울 쪽으로 정읍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져서 회덕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하지만 여전히 소통 상태 아주 원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늦게 서울에 도착하는 귀경객들을 위해서 지하철 또 좌석버스, 심야 좌석버스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귀경길 안전운전하시고요.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조세영이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MBC FM 탱크 제로 7 마지막 포장까지 끝난 제품 그 중에 하나를 뜯어 70가지 실험을 다시 합니다. 불량률 0%. 이것이 바로 탱크주의 정신입니다. 탱크주의 대우전자. 정상을 향한 스포츠 투어. 스포츠 자신감. 자, 이제 이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고. 700에 6800이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다니까. 이겼다고. 자, 들어봐. 이거 뭐라고? 아니, 이럴 수가. 자, 그럼 오늘 저녁은 자네가 사는 걸세. 열성팬을 위한 프로야구 경기 속보 700-6800 범일정보통신. 남자가 움직인다. 세상이 움직인다. 맞서.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 맞소. 세계물산.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었어. 결코 헤어질 수 없어.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 소울리드 천생연분 들으셨습니다. 박선의 FM데이트 3부에서는요. 이 노래가 듣고 싶은 세 가지 이유 윤상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ere's a place where lovers go to cry 말해 뭔데 away, and they call it lonesome. 지금 이 순간 말해 뭔데 The world is our stage. 세계는 진지한 젊음이 만들어간다. 성경 스마트 학생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님이 예쁘지만 요즘 얼굴이 너무 반질거려요. 어떡하면 좋아? 순 베이비를 발라보세요. 뽀송뽀송해요. 그날 이후로 백설공주의 별명은 뽀송뽀송 순베이비가 되었다. 베이비. 에버그린 태평양. 오늘 같은 밤 용심 투나잇. 무엇을 할까? 투나잇 먹어야지. 잠은 안 오고 너무 생각나. 화끈한 게 좋잖아. 농심 Tonight 투나잇. 어머, 확 뜨뜻했다 얘. 볼수록 정이 가는 거 있지? 그것뿐이 아니야. 속은 또 얼마나 알차다고.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다 좋아하잖아. 아 말이야? 꿈깨 시사 엘리트 영화 사전. 세계화 시대 영어 엘리트들의 필수품 시사 엘리트 영안 사전. 영어교육 1번지 YBM 시사영어사. 자기 삐삐 사줄까? 나 있잖아. 그 골동품 나르텔 메신저로 바꿔줄게. 말만 하면 글로 뜬다. 통일호 나레텔 메신저 탄생. 이제 자긴 말만 하면 되네. 그럼 나르텔 메신저니까. 말이 지키는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차원의 전화정보 서비스 텔색 5678. 시와 음악에 당신의 목소리를 실어 마음까지 주고받아요. 700-5678. 음성편지를 전할 수 있는 스포츠 서울의 텔색 5678. 지금 보내세요. 700-5678. 텔색 5678. 지상 5마일 상공에서 벌어지는 첨단 액션 파이널 디시전. 워싱턴 DC를 날릴 것인가? 747 승객 400명을 버릴 것인가? 스티븐 시걸, 커트 러셀, 운명은 누구의 편인가? 파이널 디시전. 고기 생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박스 홈비디오. 일요일 밤의 아쉬움을 나아가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밤의 그 아쉬움을 편안함으로 행복함으로 바꿔주는 남자 모셨습니다. 윤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어깨가 무겁군요. 왜요? 다른 때 아쉬움도 아니고 이 추석 연휴가 연휴. 끝나는 아쉬움. 이걸 제가 무슨 재주로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네. 윤상 씨가 가져오는 그 멋진 음악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데요. 예. 윤상 씨, 예. 송편 구경 좀 하셨어요? 이번에는? 저는 그다지 송편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구경 안 해도 못했는데 예. 별로 아쉽지 않군요. 그 집에서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사다가라도 드신다든지? 집에는 안 들어가셨군요.
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 저는 간편하게 그냥 네. 저희 방식대로 그랬어요. 지냈습니다. 예. 윤상 씨가 요즘 너무나 또 바쁜 것이 신해철 씨와 공동 작업한 앨범이 드디어 탄생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기도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아직 그 시중에는 다 그렇죠.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예, 뭐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손은 떠났지만 예. 그 이제 연휴 다 보내시고 또 세 달이 올 때 예. 새로운 기분으로 작업을 하셔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예. 예. 그렇군요. 앞에 저희가 그 홍보용 CD를 보니까 네. 신해철 씨와 윤상 씨의 그 사진이 실려 있고요. 네. 노 댄스라고 딱 중앙에 쓰셨는데 예. 요즘 그 댄스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쩌자고 노 댄스를 그렇게 쓰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우리는 춤을 못 추니까. 그럼 그 안에 댄스곡 한 곡도 없고요. 나름대로 댄스인데. 아, 윤상 씨 방식대로의 댄스곡. 예, 그야말로 뭐 몸은 누군데 마음은 누구고 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기도라는 곡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요. 그 곡은 뭐 전혀 댄스는 아니고요. 예. 아마 좀 차분하게 신해철 씨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윤상 씨는 목소리 안 나오셨어요 이번에? 아니요, 저도 뭐 한 두세 곡 정도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예. 아무래도 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 훨씬 그 연기력이라든지 그 가창력에서 훨씬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예.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액티브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신해철 씨가 좀 그쪽 노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많은 몫을 담당해 주셨고 예. 예, 저는 뒤에서 조용히 네. 그랬군요. 지금 두 분이 공동 작업을 한 앨범입니다. 아, 그렇죠. 작업에는 예. 뭐 아주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예. 예. 윤상 씨와 신해철 씨가 두 분 공동 작업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노래가 듣고 싶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신청곡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아니죠, 처음이군요. 이번이 아니라 육각수 다시 예, 이 곡을 신청해 주신 전북 부안에서 윤미라 씨의 사연인데요. 사연이 참 흔히들 그렇잖아요. 호적이 잘못돼서 뭐 나이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분은 그 아주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기구합니다. 저는 15살에 중학교 2학년 윤미라고 하는 여학생이고요. 이 편지는 굉장히 제가 정성껏 쓴 편지니까 꼭 뽑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서두를 장식해 주셨고, 어느 날 TV 가요 프로그램에서 육각수 오빠들이 나와서 다시를 부르는데 옆에 같이 앉아서 TV를 보던 언니가 갑자기 에이씨 원래는 저게 내 이름이었는데 하고 중얼중얼 하는 거였어요. 윤다시? 예. 다시라는 게 우리말인가요? 예, 우리말일 거예요. 다시. 예. 그게 뭐 이 국물 우러내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갑자기. 다시다 국물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렇죠. 예. 근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한 이유인 즉슨 언니가 태어난 18년 전에 엄마는 언니를 세상에 낳으시고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할아버님께 부탁을 드리셨대요. 그래서 윤정은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79년도에 호적을 하셨는데 할아버님이 그날 그 호적을 올리러 가실 때 약주를 한 잔 거하게 하셨나봐요. 아, 내가 손주를 보았지.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엉뚱하게 올리셨군요. 네, 어떻게 이름을 올리셨냐면은 윤순자, 성별 남자. 어머.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름보다도 성별 때문에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떡해요? 뭐 할 수 없죠. 어머니가 가서 이제 호적을 고치시려고 하셨는데 예. 이름을 다시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이름을 무슨 몇 번째 다시 짓는 거야 해서 아예 다시로 정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적을 올릴 뻔했는데 다시로. 근데 아버님이 그러지 말아라. 장난하지 말고 소의라고 해서 윤소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이 다시라는 이름에 얽힌 얘기와 함께 노래를 첫 번째로 신청하는 이유가 됐고, 두 번째는 수학 선생님이신 허순길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신대요. 근데 그날따라 43번 이렇게 된 거예요. 윤미라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정말 운이 없었던 모양이다. 근데 뭐 평소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나는 좀 안 불러주지?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라는 얘기를. 그런 게스트를 앞에 두고 방송을 하다니. 네. 진짜로 믿으시는군요. 야, 제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럼요. 예. 거짓말이었고요. 자, 아무튼 저는 흐릿흐릿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간신히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다시. 딱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시라는 말 때문에 육각수의 다시를 그나마 흐릿흐릿하던 기억도 다 사라지고 아무 대답도 못해서 매만 맞으셨답니다. 어머, 어떡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를 꼭 뽑아주세요.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머니가 육각수의 다시라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연.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 노래 선물로 대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언니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집안에 좀 재미난 이야기꽃이 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드릴게요. 육각수 다시. 날 지워 더 이상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지금의 행복한 그래 미에서 여린 널 지키지 못해 이렇게 후회하는 내가 보이니 이제서야 느낀 걸 알아 눈물 속에 나를 지새며 가끔은 나를 원망했겠지 지금이라도 날 용서해 나의 고통은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다시 한 번만 나를 향해 말을 해봐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다시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날까지 그곳에서도 항상 날 기다리겠다고 처음부터 힘겨운 날이었어 행복한 순간보다 울던 시간이 우리에게 많았지 알아 눈물 속에 나를 지새며 가끔은 나를 원망했겠지 허나 지금이라도 날 용서해 나의 고통
육각수 다시 들으셨습니다. 네. 윤상 씨, 이 음악이 참 애절한 그런 곡인데 윤다시라는 이름하고 연관돼서 다시밖에 안 들어요. 큰일 났어요. 재밌네요. 뭐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유, 대부분의 분들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다시 그 앞에 윤을 좀 붙여서 윤 다시 이렇게 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그러죠. 자,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서 이수진 씨, 일기예보에 인형의 꿈을 신청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이유.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청취자가 팩스로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보내왔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예, 좋아만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이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박소연 씨의 그 눈망울을 보니까 정말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테이프를 사러 달려나가서 테이프를 사셨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자, 두 번째 이유. 그대는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나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가 짝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애절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요. 인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못 보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한 인형은 오른쪽 보고 있고 다른 한 인형은 그 오른쪽 보는 인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눈길을 주는데 그 눈치 없는 다른 인형은 이렇게 얼굴을 돌릴 줄 모르고 계속 다른 방향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그 짝사랑을 잘 표현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옆길을 새서 미안하지만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짝사랑, 그게 물론 저도 짝사랑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게 된 사람도 물론 가슴 아프겠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계속 딴 곳을 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괴로운 거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예, 못 본 것도 죄죠. 근데 못 본 거를 그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요? 예. 그건 죽을 때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알았으면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또 느낄 수도 있군요. 그렇군요. 저는 한쪽 방향밖에 생각을 못해서. 아무튼 2년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오빠를 좋아하게 됐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무딘 오빠를 자기 쪽으로 지금 이수진 씨 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고 있는 이 오빠를 버스에서 앞뒤로 이렇게 나눠서 탔는데 그냥 뭐 끝까지 그렇게 타고 갔답니다. 수진 씨는 끊임없이 그 오빠한테 눈길을 주는데 그 오빠는 엉뚱한 방향만 창밖만 내려보다 그냥 가셨군요. 그렇죠. 이 노래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는 남녀 모든 분들께 힘내라고 이 인형의 꿈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한 통 더 소개를 해주세요. 자, 두 곡을 이어서 이제 어떤 가요인데요. 이정복 씨. 이 어떤 가요는 제가 여기서 이 노래가 듣고 싶은 세 가지 이유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나 싶어요. 폭발적입니다. 요즘에. 폭발적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도 두 분이나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 음악이 뭐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쓰이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세 가지 이유를 소개를 해주세요. 자,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지영 씨예요. 이분은 답심리라는 지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안녕하세요, 답심리의 지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2의 김현철 아니면 조관우라고 불리는 이정봉 씨가 부르는 이 노래, 첫 번째 이유는 지난 9월 7일에 가장 친한 친구하고 싸웠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서로 모른 채 그냥 지내고 있어서 지금 어떤가요? 네,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역시 그 친구와 제게 똑같이 좋아하는 곡이 바로 이 노래. 저는 가사는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친구는 눈 감고도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같이 들으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또 뭐 쓸쓸한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더 끌리는 노래지요 라고 하셨고요. 한 분 더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충북 충주에서 박주리 씨인데 이분도 수련회를 가서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된 교관 선생님이 잘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그래서 어떤 가요를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죠? 윤상 씨. 네. 자,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보면은 눈물을 흘릴 만큼 사연이 슬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곡인데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떠나간 연인에게 그리고 연인을 떠나보낸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에 정봉 오빠가 부른 노래 어떤가요? 이 노래 녹음하려고 라디오 앞에 죽치고 앉아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이 무조건 주파수를 맞추면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녹음을 못하셨다고 하세요. 네. 이분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형편 안 되면은 이 CD라든지 테이프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송 들으면은 너무나 뭐 자기 앨범 PR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뭐 사십시오 이런 얘기들. 박수원 씨도 가끔 그런 유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수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들을 때는 오히려 예전부터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어떤 노래를 너무 듣고 싶은데 라디오 앞에서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해야지만 그 노래가 정말 자기 마음에 남는 거지. 그건 뭐 좋은 사람 다 알아서 이렇게 팔리고 그런 거지 뭐 그걸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서 요즘 너무 그 편지들도 보면 그런 사고 안 사고에 만연한 것 같아서 조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가수나 작곡가 또 제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윤상 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윤상 씨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절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나왔을 때의 그 기쁨. 이 두 곡은 모두 다 녹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전해드리고요. 이정봉 씨의 어떤가요? 이어집니다.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저의 그대로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런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래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다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영원히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날 지킬 텐데. 문화방송입니다. 뇌세포 성분 중에 하나인 DHA를 껌으로 칠한다. 롯데 브레인 롯데 브레인 껌. DHA 충전. 롯데 브레인 껌. 타이페이의 어둠이 찾아오면 따꺼가 서서히 눈을 뜬다. 중국 범죄 조직의 엄청난 내막과 음모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홍순도 장편 소설 따꺼. 당신은 이미 따꺼의 초대를 받았다. 갈수록 맥박이 빨라지는 소설 따꺼. 도서출판 한겨레. 피자? 난 집에서 먹어요. 쫄깃하고 담백한 도미노 피자가 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30분도 안 돼서 따끈한 피자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데 왜 밖으로 나가요? 피자,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세계적인 피자 배달 전문점 도미노스 피자. 과연 프로란 어떤 사람들입니다. 피아노에 관한 한 저희들은 모두 박사들입니다. 목재 박사, 조율 박사, 해머 박사, 모두 자기 일에 혼을 집어넣는 사람들이죠.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 정신. 바로 이 정신이 우리 경제를 살립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당신에게 상관없겠죠.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이 날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이젠 당신에게 상관없겠죠. 듣고 있나요? 우습게 들릴 테지만 난 변함없이 아직도 그대를 이정봉 어떤가요? 띄워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일기예보 음악하고 같이 녹음하세요 이러면서 연결해서 전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광고가 네. 중간에 느닷없이 들어와갖고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가 그 시간에 들어왔는데 아마 또 빠르신 분들은 광고 얼른 지어내고 다시 네. 녹음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수원의 FM 데이트를 뭐 요새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뭐 PC 통신 이런 데서 예. 동화상으로 즐겨보면 어떨까?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박소연 씨 모습과 예. 또 이렇게 온에어 불 켜진 다음에 박소연 씨 모습과 이런 걸 보니까 나름대로 박소연 씨를 정말 좋아하는 팬이라면은 네. 무한한 감동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재능에. 많이 다르죠.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은 가수분들이 하고 가셔서 네. 예, 아시는 저는 분들은 좀 더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요. 재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이러실 거예요 아마. 윤상 씨 다음 네. 신청곡은요? 자, 울산에서 이성민 씨의 사연인데 이성린 씨. 예. 자, 이거 아주 멋진 표현을 적어주셨네요. 앞에 얼마 전 새벽으로 가는 시간에 바다에 있었습니다. 네, 새벽으로 가는 시간에 비가 내렸던 탓에 파도도 깊고 사람들의 자취도 없었죠. 추웠겠네요. 네. 배 타는 선착장을 아십니까? 하셨는데 선착장은 아시겠죠? 그럼요. 한강 요 앞에도 있고 예. 물 위로 구름다리 비슷하게 나무를 띄워가지고 파도 치면 울렁거리는 그 다리. 예. 그래서 파도가 높이 쳐서 부서질 때마다 우리는 함성을 지르면서 비를 맞으며 파도 타기를 즐겼죠. 구름다리 위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서핑은 뭐 사이판, 뭐 호주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네. 저렴한 가격으로 파도 타기도 즐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옆에 있던 언니가 바다에만 오면은 마법의 성이 부르고 싶어진대요. 밤바다에 있으면 정말 마법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신청한 노래가 아니죠. 마법의 클래식. 배석 클래식이죠. 예, 더 네. 클래식의 마법의 성. 네. 예. 첫 번째 이유, 꼬마가 숨을 헥헥거리면서 부른 버전 중에 고음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백동우 군이 부르는 그렇군요. 부분. 예, 백동우 군.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 예. 네.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꼬마가 부르는 눈빛이 정말 마법에 걸린 듯 맑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어찌나 이쁘고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저도 마법에 걸렸으면 해서요. 마법에 걸려서 훨훨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몹시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잠시나마 가을밤에 마법이 걸리게 마법의 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이유네요. 제가 앞에 이 선착장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동우 군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이었습니다. 윤상 씨. 네. 마지막 소개해주세요.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예. 금천구 독산동에서 장혜선 씨의 사연입니다. 2호 공감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신청을 하셨는데,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 저는 고3 때 음악을 들어야지만 공부가 되는 버릇이 들어버렸습니다.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머리로 따라가 보고 있는데 기억을 꽤 됐죠? 연식이 좀 되신 분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밤 늦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 음악을 듣곤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2호 공감이란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처음으로 그때 오태호란 가수가 있음을 알게 됐고요.
모든 노래가 너무 좋았지만 특히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봉현이랑 정이랑 돌려가면서 테이프를 들었고 쉬는 시간이면은 셋이 나지막하게 노래도 불렀는데 자기 성적이 오른 것보다도 친구 성적이 떨어진 것을 먼저 걱정해줬던 친구들, 또 힘들 때 기대어서 울 수 있었던 그들이 지금 모두 여기 없네요. 나 한 사람만 남겨두고. 정희는 이집트로, 이집트. 예. 네. 봉현이는 중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는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추억을 생각하면서. 예. 참 그 친한 친구들이 헤어지는 일은 뭐 간혹 있지만 이렇게 멀리 헤어지는 경우, 그죠? 그렇죠. 미국 아니면 참 예. 이 확률이 많이 없는 나라들로 예. 있습니다. 연락 1년에 정말 한 번 보기 어렵죠. 몇 그렇죠. 년에 한 번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예. 예. 자, 며칠 전에 그 친구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희는 작년 12월에 이집트로 갔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 신기하고 바쁘기만 하더니 지금은 너무 외롭다고. 예. 예. 사막으로 놀러 나갔다가 밤에 별을 보고 그만 울어버렸다는 사연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봉현이라는 친구는 8월에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탔는데 워낙 입맛이 예민한 그 친구 도무지 그곳에서 음식에 적응을 못한다는. 중국으로 간 친구요? 예. 예. 근데 원래 그 미식가들은 또 중국 음식 좋아한다 그러는데. 네. 네. 그 너무 기름지고 이래서 또 뭐 안 맞을 수도 그렇겠죠.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타향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지금 이 테이프를 녹음해서 보내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봄이 시작할 무렵에 만나 아마 이맘때쯤 가을쯤에 헤어진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이라서 그랬겠죠. 유난히 그 아픔은 길었고 또 라디오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핑 돈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마셨던 술, 또 그 가을이 이젠 벌써 3년 전의 일이라니. 네. 그럼 뭐 답이 나왔네요. 지금 23, 4 정도 되시니까 저보단 박소연 씨가 더 먼저 빼보십시오. 그 나이를. 왜 23, 24요? 지금 대학 4학년이니까. 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 노래를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장혜선 씨, 지금 전해드릴게요. 2호 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을 써놨네 너를 닮은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있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네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담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로션부터 립스틱까지, 키스부터 포옹까지, 눈물부터 웃음까지 100% 여자 만들기. 도쿄의 마음을 뺏은 여자 위프. 이제 당신을 훔치러 왔습니다. 감각 매거진 위프. 웅진 출판. 영국 신사가 머리를 못 빗는 일이 있어도 공원만큼은 잘 가꾼다나요? 나무가 많으면 도시에서도 자연이 느껴지죠? 사람들까지 괜히 풋풋해 보이고요. 도시에 나무를 심는 나라 영국, 자연 선진국답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따분해. 자, 이 따분함을 날려버리자. EMI의 댄스 머신.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1시간 23초. 댄스 머신이 책임집니다. EMI. 케니지. 감동의 순간은 흔치 않습니다. 10월 1일 그 감동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케니지의 새 앨범 The Moment BMG. 얘 또 졸고 있어? 창피하게. 영문법이 너무 어려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딱딱한 척으로 공부하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몰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얼마나 쉬운데? 정말 쏙쏙 들어오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정말 쉬워요. 도서출판 비전. 저벅한 마리테 프랑스와 저벅의 새로운 도전.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천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나의 단 하나뿐인 여인. 남자다운 사랑 이야기, 손세훈의 블루 천년의 사랑 한번 느껴보세요. 좋은 음악 만들기 월드 뮤직. 가을이 오는 길, 이장우의 노래가 바람으로 찾아든다. 토이의 유희열, 이승환, 공일업이, 윤정신 그들이 함께한 이 가을 가장 아름다운 앨범, 이장우 2집 앨범 장우 킹레코드. 박선 FM 데이트 이 웬 흥겨운 음악입니까, 윤상 씨?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려가지고요. 네. 오늘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네. Cool and the Gang의 Celebration이라는 노래를 뒤에 이렇게 흘리면서 축하곡으로. 예,
예. 자, 먼저 서울빛빛 서울이동통신에 드리는 도서상품권 받으실 분을 뽑아주세요. 네, 마법의 성 신청하신 울산의 이성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삼경에서 드리는 카스피 캐주얼웨어 교환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네, 윤다시 씨의 동생 되시는 예. 전북 부안의 윤미라 씨 축하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잡지 워킹우먼에서 드리는 CD 플레이어 있습니다. 네, 인형의 꿈 일기예보의 노래 신청해 주셨던 대구의 이수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음악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셀러브레이션 들으면서 인상 씨와도 인사 나눌게요. 예, 여러분 뭐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주 다시 시작하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밤 8시 저와의 데이트도 기억해 주세요. 박소연이었습니다. Let's all celebrate and have a good time. Celebration. We gon' celebrate and have a good time. It's time to come together. It's up to you. What's your pleasure? Everyone around the world, come on! It's a celebration.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It's a celebration.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Let's celebrate.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night. Let's celebrate. It's alright.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night. Let's celebrate. It's alright.